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 청주 구룡공원 민간 개발이 드디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관 거버넌스와 개발 시행사는 구룡공원 1구역을 개발하면서 녹지를 최대한 매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 개발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간 개발 시행사는 충북대병원 길 건너 구룡공원 1구역에 아파트 단지 한 곳만을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전체를 매입합니다. 매입된 녹지는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청주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또 청주시와 지주협약이 가능한 녹지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개발을 당초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축소하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 비용을 아껴 한 뼘의 녹지라도 더 보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에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뒤에 보았을 때 참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지기를.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청주시는 아파트 총수를 높이고 지상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시행사의 적정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구룡공원 1구역의 녹지 대부분을 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적정 수익을 위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거로 이렇게 좀 합의를 봤습니다.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면적 대비 아파트 비율은 13%가량입니다. 청주시는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의회와 토지주에게 민간 개발의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공무원 복지 조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제천시 의회와 노조의 갈등이 감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화 조건으로 사과를 요구하자 노조는 의원 수당 삭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의회 규탄 대회를 강행했던 제천시 공무원 노조가 이번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 협상인 장제비 50만 원과 30년 근속휴가 10일 연장 조례를 의회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의 장제비를 거부할 경우 올해 6천만 원이 오른 의정비에 대한 삭감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재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월정수당 삭감 1만 시민 서명 운동 등 제천시 의회가 바로 서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의회 측은 플래카드 등에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 협상이라도 시민 정서를 무시하고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도내에도 30년 근속 휴가를 30일 이상 주는 자치단체가 없고 장제비도 이중 혜택으로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의회는 공격하고 이러는 현수막이나 그런 자세를 멈춘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법제처도 장제비 이중 혜택에 대해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25개 지자체의 안식 휴가가 제천시보다 길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곧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이상천 제천시장의 중재가 이번 의회와 노조 갈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청주 외고 등 4개 학교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일부 학교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제한을 받을 전망인데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 유일의 외고인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베트남어과 등 8개 외국어과와 전체 35% 정도인 외국어 수업 시간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세종시에서 오는 신입생 입학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공립인 만큼 외고 명칭 사용 등 최대한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에도 현재의 특화된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율학교인 충주 충원고와 영동구, 보은고 등 도내 3개 학교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신입생이 학교마다 한 해 1명에서 9명 정도로 많진 않지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교육부 회의를 거친 후 추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서 해당 학교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고 일괄 전원에 대해 야당과 자사고 측이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등 5년 뒤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과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많은데요. 하지만 도내 한 국책연구기관은 적극적인 워라밸 문화 도입으로 직원 만족도와 업무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의 한 국책기관에 근무하는 강민철 씨. 강 씨는 퇴근 뒤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동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먼저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같이 이제 다트놀이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서 더 활력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워킹맘 유정화 씨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다른 직원보다 늦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제 뭐 양치를 하든 밥을 먹든 옷을 입든 그 10분, 20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연하게 그 시차 출퇴근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한테는 큰 혜택으로.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생긴 변화인데 회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한 집중 근무실은 물론 유사시 자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패밀리 오피스까지 설치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오후 7시 이후 PC와 조명 전원을 차단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는 직원 만족도가 업무 성과로 이어진다는 믿음 덕분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요. 훌륭한 성과를 내다 보면 기관이 발전하고 국가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워라밸 문화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결시가독이 청주에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봉사단체인 진검다리가 사랑의 빵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은 LG화학 오창공장에 봉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동 진검다리 제빵소에 빨간 봉사조끼를 착용한 LG화학 오창공장 임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만들 빵은 고소한 고물 맛이 일품인 소보로 빵과 버터나 잼을 발라 먹는 모닝빵, 반죽을 끊어 손바닥으로 굴리고 고물을 입히는 것까지 내가 만든 빵이 결시가동의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작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반나절 시간을 내 결시가동의 한 끼를 책임지자는 의견에 노사가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LG화학의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활동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도 회사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선행적인 부분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 그런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운동은 운영을 시작한 올 1월 이후 70여 개 단체가 후원금을 내고 봉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빵이 14,000개에 달합니다. 한 번 오시는 기업이나 단체 분들은 다시 예약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급해주는 그 물량이 조금 딸리고 있습니다. 결시가동들에게 가장 간편한 아침 끼니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시작된 사랑의 빵 나눔 운동은 더 많은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청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 간 찬반을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욕설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들의 범법 일탈 행위와 관련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사조치에 반발한 동장이 기름통을 들고 청주시청 당직실을 찾아와 난동을 벌였고, 지난달 31일에는 6급 팀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일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 동부지구에 150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이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165억 원이 투입된 괴산 동부 행복주택은 괴산군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 보상비를 제공하고 LH가 건설과 운영을 맡았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160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보다 339억 원, 1.3% 늘어난 2조 7,24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8%인 1조 6,577억 원을 차지했고, 고교 2,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예산 381억 원, 고교학점제와 교과 중점학교 운영에 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학원 사무실에서 회식 뒤 술에 취해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일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부지에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가 오는 22일 흥덕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